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이 선출됐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9명 완전체를 갖추게 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네네. 새 원내대표 최고위원 보궐선거 분위기 어땠을까요?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제 최고위원 총 9명이었는데 그중 4명이 공석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완성체를 만들어서 지금 내란 청산이라든지 또는 개혁 입법 그리고 이제 당내 이제 공천원금 등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라는 그런 당원들의 그리고 또 국회의원들의 열기가 상당히 높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궐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은 뭐 91%가 넘고 의원은 96% 이상의 투표를 하고 네. 당원도 40% 이상 이게 높은 투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선거가 사실 지방선거가 채 5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치러진 거라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최고위원 9명이 모두 완성체로 됐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이제 그래서 이제 공천원금도 당내 문제를 또 해결하고 또 내란 청산과 개혁 입법들을 힘있게 추진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상황, 그런 데서 의미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어제 선출된 3명의 최고위원 중에 문종복,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 당대표 체제 하에서 지도부를 했던 분들이고 또 강덕구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투톱이라고 하죠. 원내 사령탑을 맡은 한병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에 우리 정청래 대표와 같이 등원을 해서 오랫동안 소통이 잘 되는 관계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해서 하고 또 이제 23년도에는 이재명 대표 시절에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아가지고 22대 총선 압승을 이끌었던 경험도 있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와 또 이재명 대표와의 인연들이 다 있고 또 문재인 정부 때 정무수석을 했기 때문에 친명계이지만 개파색이 열다는 평가를 받거든요. 네. 그래서 당청 그리고 당과 원내 간의 소통의 적임자라고 해서 우리 당원들과 국회의원들이 그런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자,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에서 우리 목표는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대통령이 13일부터 1박 2일간 일본을 방문하는데요. 민주당 신임 지도부와 청와대 행정부와의 만남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아무래도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은 이제 일부 특히 보수 언론에서 뭐 당청 간의 엇박자라든지 뭐 친명 친청 이런 프레임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그런 당청 간의 엇박자라든지 그런 갈등, 친명, 친청은 없다라고 가장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가교 역할을 아주 잘할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대표와도 호흡이 아주 잘 맞아서 당내의 현안 문제들을 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강덕구 최고위원을 이제 거론하면서 친명계 최고위원 합류로 지도부 내 레드팀 기능이 분산됐다 이런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에 동의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전에도 저희가 계속 일관되게 얘기한 건데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친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친청은 박지원 의원 말대로 친청화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네. 모두가 친명이죠. 정청래 대표도 본인이 친명이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친청 친명 구도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이번 최고위원 선거 과정에서도 4명의 후보들이 모두 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래서 전부 다 그런 기조를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거든요. 그런 역할들을 잘 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물론 9명의 최고위원들이 모두
초록은 동색이라고 똑같은 의견만 내는 것은 적합하지 않죠.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올해의 그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늘 우리 정청래 대표도 강조하듯이 원팀 원보이스로 원팀을 만들겠다라는 기조 속에서 이번 그 새로운 그 신임 지도부는 잘 해나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부대표단은 유임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원내 운영 수석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원내 운영 수석에 어느 의원님이 맡게 되시는 건가요? 오늘 10시에 이제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제 그 천준호 의원이 지금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아, 천준호 의원이면 저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가 그 출사표를 던질 때 같이 배석하셨던 의원님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 이렇게 출마자는 아니지만 약간 런닝 개념으로 네네. 그렇게 지금 활동을 좀 한 것이고요. 네. 천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비서실장하고 당 전략기획위원장을 해서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그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신임 원내대표와 같이 그 당과 청 그리고 당정대 간의 가교 역할을 누구보다 잘할 그럴 그 인사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당대표와도 지도부 때 같이 했기 때문에 그 호흡 또한 잘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과제가 이제 많이 있어서요. 지금 여러 과제 중에 제일 먼저 뭐 언급되는 게 역시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것이겠죠. 사실 이 선거 앞두고 이게 뭐 시스템 에러다, 뭐 휴먼 에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의 공천 시스템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필요에 대해서 한신임 원내대표도 그 필요성은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의혹이 다 사실이면 1억을 주고 단수 공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보면은 이 이제 경선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고 그렇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라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담보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당에서 이제 그 억울한 컷오프를 없애고 경선을 모두 보장하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춰서 혹여라도 억울한 컷오프를 당하면 중앙당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도 도입을 했고요. 네. 또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도 발족을 해서 시도당별로 이제 한 명씩을 임명을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는지 상시 감시하는 그런 체계를 갖췄다. 그래서 일단 이런 의혹들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그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인데 문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냐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시스템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당연히 이제 의혹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당에서는 가장 엄중한 조치로 지금 대응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찰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좀 협조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입니다. 네. 지금 오늘 당 윤리심판원 회의가 열리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출석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자료가 미제출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습니까? 저도 정확히 이제 그 윤리심판이 독립된 기구라서 그 뭐 처음에 언론에서는 뭐 오늘 출석도 안 할 것이다 뭐 이런 보도도 있었지만 오늘 출석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 출석해서 당사자가 지금 그 소명을 할 것이고 또 윤리심판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과정에서 그 당사자는 현재 지금 뭐 의혹이 상당히 지금 많은데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이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윤리심판원의 소명과 그리고 이제 조사 그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 당에서도 이제 뭐 어제 일요일 날 수석 그 대변인께서 예. 배당심을 발휘해달라고 네. 이렇게 좀 권고도 좀 했는데 당에서는 이제 9명의 이제 최고위원들이 다 이제 완성체가 됐기 때문에 오늘 있을 그 윤리심판원의 그 결과들을 좀 참고해가지고
그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지금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은 오늘 일단 윤리심판원 결과를 지켜보시겠다는 건데 이 결과가 일단은 오늘 나올 수가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이게 의혹이 좀 많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윤리심판원의 한계가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징계 수위까지 나오기는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그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윤리심판은 독립기관이니까 제가 어느 수위로 뭐 이렇게 징계 수위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수위까지 나오기가 힘들고 실제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이제 애당의 길을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급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당 대표의 비상징계권 얘기를 언급을 하셨어요. 네. 그게 오늘 중에도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강선우 의원도 그 제명을 할 때 이제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고 제명을 한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탈당을 한 이후에 그 서울시당의 그 회의록 공천했던 과정의 회의록을 보고 그렇죠. 본인은 본인이 제척되었다고 했었잖아요. 그 그랬죠. 심사 과정에서. 근데 예. 실제로는 그 의견을 내서 단수 공천을 조라라는 것이 회의를 통해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 제명 처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윤리심판원의 그 소명이나 조사 결과를 보고 만약에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이제 확인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가지고 이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판단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죠. 비상징계를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 윤리심판원의 그 결과를 먼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경시 의원이 어제 귀국했고 지금 어제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를 했고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지금 그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뿐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요. 민주당 공천 전반이나 당 조직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우리 당에서는 이게 지금 뭐 당 전체 시스템의 에러를 보지는 않고 있고 지금 그 개인적인 그 휴먼 에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핵심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금 1억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든지 그 단수 공천 받는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당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그 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빨리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 뭐 당 조직 차원에서 뭐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자, 최고위원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더 드리자면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어제 보궐선거를 마치고 나서 정청래 대표가 곧장 당원 1인 1표제 재추진을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그래서 1인 1표제 도입에 찬반 여론조사부터 가능한 한 신속히 실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로 이 여론조사 들어가는 건가요? 이번 주에 할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한다고 했고 이번에 출마했던 모든 후보들이 1인 1표제 도입에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1인 1표제가 부결된 이유는 1인 1표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율이 저조했기 때문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그 의사들이 다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당원 여론조사부터 시작해서 절차를 밟아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지금 그 공천원금 수수 논란과 관련해서 야당이 이제 연대하는 분위기예요. 뭐 보도를 통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에다가 지금 특검법 논의를 위한 연석회담을 제안했는데 이 제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희미해져가는 그 개혁신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의도하고 네. 또 이제 국민의힘과 지방선거에서 연대를 하기 위한 빌드업이라고 보여지고요. 네. 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당내에서 한동훈을 내치려고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을 내치고 그 이준석과 연대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서로 맞아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어제 바로 조국 혁신당에서는 그 반대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수사 방해의 목적이고
그 국민의힘 구하기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되게 내용이 사실 간단한 사안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 이제 대대적인 압수수색도 들어갔잖아요. 조만간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당에서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의 주장은 그 내부 갈등 물타기하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가진 정략적 정치공세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한병도 신임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2차 종합특검법, 통일교 특검법 15일 처리할 방침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인데, 자, 이렇게 되면은 2차 종합특검, 통일교 특검 가운데 뭐 새해 1호 법안으로 천명하셨던 2차 종합특검부터 먼저 15일 날 처리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두 개 다 상정을 하고 처리 순서를 하게 된다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2차 종합특검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대표께서도 그렇게 이제 입장 표명을 한 바도 있고요. 네. 또 그리고 통일교와 신천지 등 관련해서 정규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 지시로 검경 합동수사단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통일교 특검을 반대하는 이유가 신천지 때문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그 특검이 들어가게 되면 인지수사로 신천지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국민의힘이 그걸 근거로 해서 이 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이 얼마 전에 장동혁 대표가 지지율 폭락 막으려고 개헌과 내란에 대한 그 사과수로 국민 기만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사과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이번 통일교 특검과 2차 종합특검에 동의해야 되지 국민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병도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최우선 입법 과제 하나로 꼽았는데 이거는 언제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가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네. 이제 국회의장님께서 좀 이견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도 그 이제 사실 이게 지금 현재 그 주호영 그 부의장,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그 부의장이 사회를 전혀 보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원식 그 의장님하고 이하경 부의장께서 두 분이서 거의 뭐 하루 18시간씩 그 회의를 주재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한계도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사회권을 좀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이견을 보이셔서 처리가 안 됐는데 그 이후에 그 국민의힘의 그 필리버스터의 태도들, 그 국회의장이 그렇게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를 봐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 신임 원내대표인 그 원내대표께서는 그와 관련돼서 추진할 그런 의사를 이제 표명하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관심이에요. 워낙 뭐 소통의 적임자다라고 스스로 자평도 하고 있는데 한병도 원내대표가 자, 야당과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걸로 보시는지 그리고 또 당연히 뭐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하시겠죠? 네네. 신임 원내대표께서는 야당 관계에 대해서 원칙은 분명히 지키겠다. 그래서 대화는 하되 내란 옹호와 민생 발목은 단호히 끌어내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원칙 하에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내란 청사는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에 뭐 타협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란 청산을 위한 2차 종합특검이라든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겠다는 그 얘기고 다만 이제 민생법안,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의 대화와 협치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그 특검이라든지 개혁 법안들을 반대하기 위해서 민생 법안들에 대해서도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민생 발목 잡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처리해야 될 개혁 입법이 크게 보면 2대 특검 빼고는 3개 정도의 법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법원조직법이라든지 네. 뭐 법외국제 재판소원 등 이거에 대해서 설 전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것이 만약에 그때까지는 여야 간에 그 충돌이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는데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대화와 협치하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역할과 업무 분장이 공개가 되는데 이게 지금 공소청의 보안 수사권보다 더 큰 쟁점이 현직 검사의 전입을 염두에 둔 중수청 인력 구성, 수사 사법관이란 이름의 이 도입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인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 공소청 보안 수사권뿐만 아니라 현직 검사를 수사사법관으로 지금 중수청에 두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2시에 이제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발표하겠다는 것인데요. 네.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발표된 일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일부 언론에서 나온 거에 의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중수청의 수사관 직급 체계를 법률가 출신인 수사사법관하고 이제 비법률가들인 전문 수사관으로 이원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이제 보면 저희가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그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인데 중수청에서 이렇게 다시 그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이렇게 나누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그 체계랑 똑같아지는 거지 비슷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검사와 그 검찰 수사관 예. 이렇게 이제 되는 그 구조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오히려 검찰청을 제2의 검찰청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 공소청에 더해서 중수청도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 검사의 권한들이 오히려 기존 검찰청보다 더 강해진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의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이유가 뭐 이렇게 우수한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가게 하려는 그 유인책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수립을 하는 그 근본적인 취지에 반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상당히 그 검찰청법, 공소청 중수청법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발표되면 국회에서 수기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조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19일 청문회가 일정이 잡힌 이혜훈 후보자 관련해서 지금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됐고 지금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청문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긴 합니다면은 청문회 전에 이거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자진 사퇴나 뭐 이런 결단들은 이제 본인이 하는 것이니까요. 사실 이게 청와대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이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적 차원에서 탕평 인사로 전문성 있는 후보를 그것도 야당 출신 3선의 야당 출신을 영입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예상치 못한 도덕적인 흥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영입한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내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기조가 사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인사청문 통해서 국민의 검증을 받자라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도 그 검증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청을 통해서 옹호가 아닌 검증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인천계획서 채택할 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네. 19일 날 이제 인사청문회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그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 눈높이, 그러니까 즉 민심이 그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KBS가 단독 보도를 했는데 우상호 수석이 9일에 더불어민주당 광주 전남 의원들 그리고 현역 단체장들과 오찬 간담회에서 이번 시도통합 지방선거가 아니고 강훈식 실장, 김용범 실장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그렇습니까? 글쎄요. 정치는 생물이라서 네. 뭐 이렇게 우리 우상호 수석이 스타일이 이제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솔직한 스타일이어서 네. 그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게 뭐 그렇게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